소는 누가 키워? 머리마트.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주인장 김강주입니다. 자,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상 3도, 비가 올똥말똥 우중충한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와야 됩니다. 퇴근길에 비가 와야 됩니다. 왜냐고요? 아침에 와이프가 우산을 챙겨줬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요, 우산 잊어버려요. 비가 와야 우산을 쓰고 갑니다. 그런 일 많죠. 아침에 분명히 비가 와서 우산을 받치고 나왔는데 나중에 퇴근할 때 비가 오지 않아서 우산을 놓고 가는 거죠. 또 잊어버리죠. 또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요,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퇴근할 때까지도 비가 안 와서 사무실에 우산을 두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출구 쪽으로 가니까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를 맞고 오더라. 그죠? 예, 그래서 우산이 필요하구나 해서 나가자니 비를 맞겠고, 또 우산을 하나 사자니 그냥 왠지 그냥 아까운 느낌이 들고 이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험들, 기억들 가지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비가 오면 좋겠는데, 한편 또 비가 오면 퇴근길 힘들잖아요, 그죠? 퇴근길 특히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을 하려면 비가 오면 지하철도요, 우산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좋겠습니다. 우산 그냥 뭐 와이프한테 한 방 쥐어 터지죠 뭐. 자, 오늘은 돈 파는 가게에도 두 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도 두 개의 계급이 있다는 사실. 오늘은 돈 파는 가게, 자본주의의 두 개의 계급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계급, 어떤 계급이 있을까요? 소는 누가 키워? 우리 로고가 나오네요. 자, 패스. 소는 누가 키우는지 이제 알지. 뭐니마다 돈 파는 가게에서 키우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나? 자, 세상에는 두 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자 계급. 우리 근로자, 그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취자들은 아마 노동자, 근로자에 속할 겁니다. 자, 또 다른 계급은 어떤 계급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예요, 만수르 자산가입니다. 그죠? 자산가. 세상에는 두 개의 계급이 있다. 노동자 또는 근로자와 자산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계급이 돈 버는 방식은 어떨까요? 어떻게 돈을 벌까? 자, 노동자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몸을 굴려서 돈을 법니다. 띵울띵울, 그죠?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계급을 우리가 노동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노동자하면 마치 막 노동, 이렇게 건축, 인부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사무실에서 얌전하게 컴퓨터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노동자죠. 몸을 굴려서, 그죠? 몸을 이용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짱구 굴리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짱구를 무수히 굴립니다. 제 짱구도 무수히 굴려서 제 짱구를 아마 해보면 팍 달아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굴려서. 어쨌든 근로자는 몸을 굴려서 돈을 법니다. 또 반대의 계급, 자산가는 몸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사람을 자산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자산가예요? 노동자예요? 빙고, 그죠? 어느 쪽이든 하여간 빙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몸을 굴려서 돈을 불리는 사람과 돈을 굴려서 돈을 불리는 사람은 누가 과연 빨리 불릴 수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근로자, 우리 월급쟁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입사원 들어갔죠. 조금 승진합니다. 그러다가 잘릴 수 있죠. 덜크덕. 또 이직합니다. 또 조금 승진합니다. 또 덜크덕 잘려, 그죠? 그러다가 치킨집 합니다. 망합니다, 그죠? 이게 사실 안타깝지만 많은 근로자들의 또 코스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공부해도 모든 대학교에서 모든 전공이요, 나중에 치킨집 사장으로 통한다는 거. 야, 그러면 애시당초 통닭학과를 갔어야 되는데, 야, 우리가 그런 현실이에요. 참 이게 불합리한 사회적 구조, 그죠? 경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가는 어떻게 돈을 벌려? 아까 자산가는 돈을 굴려서 돈을 불린다고 했죠. 그럼 돈을 굴린다는 돈을 굴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복리, 그죠? 예, 복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복리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복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죠? 예, 자산가. 그 가장 위대한 발견을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근로자가 아니라 자산가. 그죠? 이 자산가는 돈, 또 굴려서 이자, 다시 또 돈이 커집니다. 이자가 붙어서 또 이자 더 커지죠. 또 돈, 또 그 돈이 한 바퀴 굽니다. 구릅니다. 그럼 또 이자, 돈다, 계속 돈다. 이게 복리라는 거죠. 누가 빨리 불릴까요? 한때 이렇게 아주 동영상 가운데 차성은 탤런트 차성은 씨가 돈 1억 원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비디오 동영상 아주 그 재밌는 동영상이 있었죠. 예, 결론 뭡니까? 차성은이가 1억 원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버는 게 빠르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1억을 벌려면요, 노동을 해서 불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돈, 이자, 자산가가 결국 복리를 이용하는 자산가가 그렇게 돈을 불릴 수 있다. 누가 빨리 불릴까? 노동자일까? 자산가일까? 빙고. 여러분이 자산가라면 만약에 자산가. 그죠? 우리는 노동자는 근로자는 몸을 굴려서 돈을 불려야 되는 우리 근로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설령 중간에 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 경제가 어렵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소비 절벽이니 어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소비 절벽은요. 쓸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죠. 쓸 돈을 달라고, 그죠?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제발 월급 좀 줘. 나 자르지 마. 그래, 내가 쓰겠잖아. 소비 절벽이 없어지겠잖아. 자르면서 월급도 올려주지 않으면서, 그죠? 집값도 팡팡 오르는데 어떻게 소비 절벽이 안 생겨요? 쿠폰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과연 노동자와 자산가 중에 두 계급 중에 누가 더 불리할까요? 당연하죠. 노동자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회사는 부도 아니면 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근로자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빚내야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반대로 자산가는요, 경제가 어려울 때 빙고 더 좋아요. 좋아요. 룰루랄라. 왜냐면 우리가 IMF 때 오히려 자산가들이 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왜? 이자가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죠. 경제가 어려우면 IMF를 우리가 기억해보면. 그러면 이제 돈이 있는 자산가들은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비싸죠. 그죠? 이제는 자산가는 무엇을 통해서 돈을 불려요? 돈을 굴려서 돈을 불리는데 그 돈이 한 바퀴 굴 때마다 이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경제가 어렵다? 무조건 하고 근로자가 불리한 거죠. 자산가는 빙고, 자산가는 룰루랄라 되는 거죠. 자, 소비 측면에서 봅시다. 우리 근로자들은요, 소비는 어떻게 해요? 참, 있는 돈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돈이. 안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적금 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펀드 깨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요? 보험을 깨잖아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요, 왜 뭘 깬다 할 때, 적금부터 깨고, 그 다음에 펀드 깨고, 그 다음에 보험을 깰까요? 적금은 일단, 원금은 건지거든요. 중간에 해약을 해도 이자는 못 받을 적금 이자가 얼마 됩니까만 어쨌든 원금은
보존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금은 보존되니까 적금부터 깨는 거예요. 펀드는 그 순간에 해약을 하려니까 손해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또 펀드 뭐 적금 이미 깨서 다 썼다면 또 펀드 해약하죠. 근데 이제 보험을 또 왜 제일 마지막으로 깨냐 아시다시피 보험은 해약한 것금이 또 행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 손해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적금 깨고 다 쓰고 펀드 깨고 다 쓰고 이제 남아있는 건 보험이면 보험 깨죠. 그래서 지금 보험 해약률이 그죠? 확 증가해 있다는 사실. 그죠? 안타깝죠. 보험 잘 들어야 돼요. 자, 반면에 자산가는요, 소비 어떻게 합니까? 원금 가지고 안 써요. 뭘 가지고 써요? 이자 가지고 써요, 이자. 이자 가지고 써도 남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삼성 회장님이 쓰는 돈이 원금에서 나가겠어요? 이자에서 나가겠어요? 이자에서 나가겠죠. 원금은 그냥 손 하나 깠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는다라는 거죠. 남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이거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참 문제입니다. 문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그것이 알고 싶다. 뭐냐?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불리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 자, 따라해 볼까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불리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뜻이 아니다. 돈을 버는 것과요, 돈을 불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불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건데요. 자, 소득은 다 돈을 버는 것을 우리가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같은 소득이라도 다 같은 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동자의 소득은요, 근로자의 소득을 뭐라 합니까? 다 돈을 버는 것. 근로자가 돈을 버는 것을 월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월급. 그죠? 월급. 그런데 자산가가 돈을 버는 것을 월급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자본소득. 자산소득. 즉, 돈이 만들어낸 소득, 돈이 만들어낸 이자, 이것을 우리가 자산소득,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본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해도 다 같은 소득이 아니다. 노동자의 소득과 자산가의 소득은 다르다. 노동자의 소득은 뭐죠? 월급이고, 자산가의 소득은 자본소득, 이자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아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노동자의 월급은 노동자의 소득은 몸을 굴려서 버는 돈이에요. 그런데 자산가의 소득, 즉 자본소득은 뭐라고요? 뭘 굴린다고요? 돈을 굴려서 버는 돈이다. 그죠? 이것을 꼭 간단하게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불리는 것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월급은 불리는 돈이 아니에요. 월급은 쓰는 돈이에요. 쓰는 돈. 월급 가지고 불립니까? 자, 월급 받았다. 통장에 들어왔다. 없어요. 오늘 들어왔다. 내일 없어요. 심지어요, 오늘 들어왔는데 오늘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어. 그죠? 오늘 들어왔는데 오늘 마이너스예요.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게 좋아.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마이너스예요. 그죠? 야, 이런. 월급이 들어오면 대출이자 나가죠. 집세 나가죠. 밥값 나가죠. 교통비 나가죠. 카드비 나가죠. 교육비 나가죠. 커피 나가죠. 담배값 나가죠. 술 나가죠. 빵꾸. 그러니까 이제 한번 돌아보자고요. 월급쟁이 10년 동안 내가 불린 돈이 있다 없다? 빚이 더 많아. 그죠? 빚이 부채가 더 많아. 그죠? 진짜. 나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야, 참. 지난 10년 동안 우리 근로소득자 직장인들의 가처분 소득이라 하죠. 월급을 받아서 내가 쓸 돈 쓰고 필요한 돈, 나가야 될 또 고정 지출 이런 거 쓰고 내가 임의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저축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반면 재벌 이 회장님들의 금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안타까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자산가들의 자본소득은요, 세금 빼고
몽땅 다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금만 빼고 몽땅 다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자본소득의 최고의 적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세금을 극도로 저주할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동자, 우리 근로자들은요, 세금을 미워해요? 미워하긴 하죠. 그런데 미워하는 정도가 다르요. 오직 연말정산. 그죠? 뭐 연말정산,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 뭐 부스러기 돈이잖아요. 자, 연말정산 모아서 집 샀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그죠? 연말정산 환급 받아서 차 바꾸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그죠? 그냥 겨우 우리 직장인들은, 노동자들은 이 부스러기 돈, 겨우 이 용돈, 뭐 이 정도가 세금하고 관계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야, 참 이게 슬프죠. 정말 나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어. 그죠? 행복하고 싶어. 자, 그래서 자, 우리 근로자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 한번 따라해봐. 이건 따라해야 돼. 이거는 따라해야 돼. 이건 구호야, 구호. 자, 하나, 둘, 셋. 월급은 월급일 뿐 자산이 아니다. 자, 월급은 월급일 뿐 자산이 아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월급은 월급이에요. 불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자산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불어나지 않는 게, 자, 월급을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 물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또 직장에 안정돼 있고 뭐 이렇게 이자가 좀 이렇게 고율일 때는요. 그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저축하면 돈이 사실 불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논리가 완전 다 깨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인생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좋아지지 않는다. 정말 난 한 번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월급은 월급일 뿐 자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월급을 자산으로 이렇게 종잣돈부터 시작해서 월급을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자산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내 소는 누가 키워? 그것이 소죠. 월급에서 내가 소를 키울 때 빨리빨리 키울 수, 종잣돈부터 시작해서 빨리 키워서 월급에서 내가 조그만 자산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돈을 불리는 습관과 행동이 필요하죠. 그죠? 한시바피 월급만이 아니라 나도 나름대로도 조그맣지만 자산, 월급 외 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강하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 파는 가게에 긴급 제안, 이제 공부 좀 합시다. 좀 공부 좀 합시다. 한국인의 금융지식 수준이요, 아시아 태평양 17개국 가운데 하위예요. 아시아 태평양 세계가 아니라 뭐 OECD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주 하위권이다. 심지어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보다 낮아요. 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보다 낮아요. 그죠? 얘들 우리보다 축구도 못 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융지식 수준이 얘들보다 낮다니까요. 자, 볼까요? 아시아 태평양 1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요, 매일의 소비 규모를 잘 관리할 수 있다. 몇 등? 16등. 예비용 목돈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예비자금, 예비종잣돈, 예비자금, 이것을 유지하는 게 쉽게 깨 쓴다는 거죠.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15위. 재무제표 이해도, 그죠? 15위. 자, 재무제표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대차대조표, 뭐 이 대차대조표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시면 애구머니. 어쨌든 이런 게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이런 정도를 기본적인 정도는 이해하셔야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게, 그 기업 정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제표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해 못하니까 아예 주식 투자를 못하고, 한다고 하면 사기꾼들한테 걸려든다는 거죠. 어쨌든 이 재무제표 이해도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나라 가운데 15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금융상품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 이것도 13위, 17개국에서 13위, 그죠? 자, 이 자료들은요, 우리 돈 파는 가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지난해 마스터카드의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심각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이 배워야 돼요. 근로자가 자산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월급에서 작은 규모이지만 빨리빨리 종잣돈,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루라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알아서 남 주냐? 절대 남 안 줍니다. 배워서 남 주냐? 남 안 줘요. 배워서 내가 자산을 조그맣게라도 만들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록 규모는 다르지만, 금액의 크기는 다르지만 자산가의 방법으로 우리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때부터 우리는 노동자, 몸을 굴려서 돈을 버는 근로자 계급에서 조금 자산가 반열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돈을 모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공부 좀 하고 이제 정말 제대로 좀 자산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돈 파는 가게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산을 꼭 챙겨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어디서 팔어?